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넘버원 강 선생입니다. 수년간 스포츠 분석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많은 인원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매번 적중할 수 없습니다. 거짓 채널들에 속지 마시고 강 선생과 함께 소통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매일 프로토 배트맨 위주로 분석해서 공유 중이며 사설토토는 사절입니다. 12월 31일 국내 경기,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 모비스 대 창원 L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 모비스는 김건아가 외곽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며 돌파와 수비에서 동시에 임팩트를 주는 유형의 자원이다. 두 가드가 하이 픽앤롤을 통해 존 이그보누를 살려주는 구조가 울산 모비스 공격의 기본 패턴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그보누가 스크린 이후 바깥으로 끌려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면 페인트존 안쪽 박스아웃이 순간적으로 비면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약점을 드러낼 위험도 존재한다. 벤치 로테이션 구간에서 인사이드 존재감이 떨어지는 구간이 길어질 경우 울산 모비스는 외곽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격 선택이 다소 단조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어서 창원 LG는 유기상이 경기 흐름을 침착하게 리딩하면서 볼을 양쪽으로 골고루 분배하는 패싱 가드 역할을 맡고 있다. 유기상은 사이드 픽앤롤과 드리블 핸드오프 상황에서 상대 수비의 스위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인사이드 미스매치를 찾아 들어가는 눈을 가지고 있다. 창원 LG는 스위치 수비를 강제로 끌어낸 뒤 아셈 마레이가 낮은 포스트에서 작아진 수비수를 상대로 미스매치를 공략하는 패턴을 자주 사용한다. 결국 유기상의 리딩과 마레이, 타마여 조합이 만들어내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밸런스가 창원 LG 공격의 핵심 축으로 특히 접전 상황일수록 그 짜임새가 더 도드라지는 팀이다. 이 경기는 초반에는 울산 모비스의 에너지와 홈 분위기 덕분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흐름으로 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셈 마레이의 골 및 공략과 칼타마요의 스페이싱, 유기상의 침착한 경기 리딩이 맞물리면서 창원 LG의 하프코트 완성도가 점점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리바운드 싸움과 세컨 찬스 득점, 그리고 운영 능력까지 종합해보면 최종적으로는 원정팀 창원 LG가 리드를 잡고 경기를 마무리할 그림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창원 LG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은행 대 BNK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은행은 세키나나미, 이명관, 김단비를 중심으로 짜여있는 얇은 로테이션이 특징인 팀이다. 그러나 이 팀의 공격 구조는 결국 김단비에게 과도하게 쏠려있는 형태다. 김단비는 포스트업, 미드레인지, 하이포스트 플레이까지 소화하는 올라운더지만 이제 90년생 노장 반열에 들어선 만큼 4쿼터까지 풀타임 내내 전성기 기량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벤치에서 올라오는 자원들이 공격에서 확실한 옵션을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 승부처마다 김단비에게 볼이 과도하게 몰리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노출된다. 결국 우리은행은 짧은 로테이션과 에이스 의존도가 맞물리면서 특히 3쿼터 중반 이후 수비 강도와 공격 효율이 동시에 떨어지는 구간이 자주 발생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BNK썸은 스나가와 나츠키, 이소희, 김소니아로 이어지는 외곽, 포워드 라인이 팀의 공격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낸다. 스나가와 나츠키는 안정적인 볼 핸들링과 시야를 바탕으로 하프코트에서 세트 오펜스를 차분하게 풀어가는 리딩 역할을 수행한다. BNK썸은 코너를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한 팀이다. 김소니아는 리바운드 경쟁과 페인트존 공략을 동시에 책임지며 세컨 찬스 득점과 속공 연결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다. 그래서 BNK썸은 외곽 스페이싱과 골 및 마무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바탕으로 경기 후반에도 득점 루트를 꾸준히 생산해낼 수 있는 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은행이 김단비를 앞세워 균형 있는 출발을 가져갈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로테이션 한계와 체력 부담이 전면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BNK썸은 이소희의 드라이브인과 코너 스팟을 활용한 공격 루트 그리고 김소니아의 골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3쿼터 이후에도 득점 흐름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팀이다. 이 구조에서는 BNK썸이 우리은행의 체력과 수비 집중력 한계를 정면으로 파고들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BNK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현대캐피탈 대 KB손해보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캐피탈은 레오나르도 레이바, 바야르사이안, 허수봉, 황승빈을 중심으로 공격과 세트 운영을 풀어가는 팀이다. 레오는 높은 타점과 묵직한 스윙으로 하이볼 상황에서도 득점을 책임지는 전형적인 해결사 자원이다. 세트 후반에는 미들 속공과 레프트 라이트 공격을 섞어 쓰면서 상대 블로킹 라인이 어느 쪽으로 먼저 반응해야 할지 끝까지 읽기 어렵게 만드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런 클러치 운영 능력 때문에 비슷한 스코어로 세트 후반까지 가더라도
현대캐피탈이 마지막 몇 포인트를 챙겨가는 장면이 자주 만들어진다. 이어서 KB손해보험은 야쿱, 차영석, 황택의 비에나를 주축으로 코트를 운영하는 팀이다. 야쿱은 탄력 있는 스윙으로 사이드에서 강타를 꽂아 넣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한번 서브 리시브가 정리되면 박력 있는 공격을 보여준다. 비에나는 이미 V리그에서 검증된 아포짓 스파이커로 공격 점유율이 높아도 효율을 유지하는 에이스 타입이다. 중앙 속공 활용이 줄어들면 차영석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블로킹 라인도 점점 사이드에 묶이면서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KB손해보험은 서브와 블로킹이 동시에 살아날 때는 위력이 상당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고 공격이 특정 선수에게만 몰리면 세트 후반에 스스로 흐름을 잃는 구도가 자주 나온다. 현대캐피탈은 레오, 허수봉, 바야르사이안의 득점력과 황승빈의 배분 능력이 맞물리며 세트 막판에도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KB손해보험은 야쿱과 비에나의 파워를 앞세워 한순간 흐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세트 후반 리시브와 세트 운영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다시 리드를 내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트 운영 완성도와 클러치 해결력을 감안하면 현대캐피탈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그림이다. 이번 경기 현대캐피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흥국생명 대 현대건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흥국생명은 레베카, 김다은, 문지은, 김수지를 중심으로 공격 비중이 크게 형성된 팀이다. 레베카는 팀 내 가장 강한 화력을 책임지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대각 강타와 라인샷을 섞어 쓰면서 한 세트 안에서도 득점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흥국생명은 서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구간이 나오면 세터 템포가 뒤로 밀리면서 레베카와 김다은 쪽으로 하이볼이 과도하게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때 문지윤까지 고난도 볼을 떠안게 되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블로킹에 그대로 걸리거나 범실이 연달아 나오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리시브 안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강타 위주의 화력에도 불구하고 세트 후반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카리, 정지훈, 자스티스, 양효진으로 이어지는 주축 멤버 구성이 매우 탄탄한 팀이다. 카리는 장신 장점을 살린 사이드 에이스로 높은 타점에서 찍어 누르는 오픈 공격과 백어택 모두에서 위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해결사다. 현대건설은 기본적으로 사이드아웃 전환 능력이 매우 안정적인 팀이다. 리시브가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세터 자원들이 영리하게 볼 높이와 템포를 빠르게 조절하면서 카리에게 과감한 하이볼을 집중적으로 올려주는 운영을 가져간다. 이때 카리가 하이볼을 득점으로 꾸준히 연결해준다면 현대건설은 위기 상황에서도 랠리를 길게 끌고 가며 쉽게 세트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양효진의 중앙 속공과 정지훈, 자스티스의 사이드 득점이 번갈아 터지면 상대 블로킹은 어느 쪽을 우선 막아야 할지 애매해지고 현대건설 쪽으로 경기 흐름이 조금씩 기울게 된다. 흥국생명은 레베카의 화력과 김다은, 문지윤의 공격이 동시에 터지면 초반 흐름을 잡을 수 있지만 리시브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공격 패턴이 좁아질 위험을 안고 있다. 반면 현대건설은 카리에게 과감하게 하이볼을 맡기고 정지훈, 자스티스, 양효진이 득점을 나눠 가져가는 구조 덕분에 세트가 길어질수록 더 강한 사이드아웃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리시브 불안이 반복되는 구도에서는 세트 후반 집중력에서 한 수 위인 현대건설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번 경기 현대건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센트럴 코스트 대 브리즈벌로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센트럴 코스트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라인을 끌어올려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스타일이다. 앞선에서부터 템포 있게 압박을 걸지만 수비 라인과의 간격 조율이 매번 깔끔하게 맞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측면에서 한번 라인이 무너지면 반대편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의 넓은 공간이 열리면서 블록 전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이런 구조적인 약점 때문에 전환 상황에서 상대가 반대 전환을 정확하게 가져가면 센트럴 코스트 수비는 라인 유지에 계속 쫓길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어서 브리즈번 로어는 4-1-4-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수비형 미드필더 1명이 1차 스크리닝을 담당하고 그 위 4명의 미드필더가 폭을 넓게 쓰는 구조를 만든다. 전방의 비딕은 피지컬과 제공권을 기반으로 롱볼과 크로스를 받아주는 역할을 맡으며 박스 안에서 한 번의 마무리를 가져가는 피니셔로 활용된다. 브리즈번 로어는 이런 클레인의 킥 능력을 바탕으로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 상대 수비 라인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을 끝까지 파고드는 경기 운영을 선호한다. 또한 중원에서 클레인이 방향 전환을 막고 호어가 타이밍을 맞춰 반대편으로 뛰어들면 자연스럽게 반대편 공간에서 아이솔레이션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 구도에서 비디까지 박스 안에 진입하면 마무리 선택지가 크게 늘어난다.
결국 브리즈번 로어는 세트피스와 반대 전환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패턴을 묶어 상대 풀백 라인의 균열을 겨냥하는 데 특화된 팀이라고 볼 수 있다. 센트럴 코스트는 홈 분위기와 전방 압박으로 초반 기세를 잡으려 하겠지만 풀백 라인이 동시에 올라가는 습관과 측면 밸런스의 불안은 끝까지 따라다닐 변수다. 반대로 브리즈번은 클레인의 킥 능력과 호어의 침투, 비딕의 마무리를 세트피스와 반대 전환 패턴 안에 잘 묶어 놓은 팀이라 한두 번의 장면만으로도 스코어를 뒤집을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다. 전술 상성과 공간 운영, 후반으로 갈수록 커지는 세트피스 영향력까지 이번 경기는 브리즈번이 이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브리즈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항상 강선생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